안녕하세요. 공대녀입니다.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참조 범위의 셀에 데이터가 추가되어서 그만큼 범위를 계속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일일이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데이터 내용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범위를 참조시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와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해보면서 참조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예제 파일에 4분기 시트로 오면 왼쪽에 4분기 VIP 고객 명단이 있어요. 이 명단을 보고 이 M사 셀의 총 수량과 N사 셀의 총 금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N사 셀을 선택하고 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을 입력을 하고 F4부터 F20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총 수량을 구했으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총 금액을 구해볼게요. 이렇게 표를 참고해서 총 수량과 총 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이 아래 21행과 22행에 새로운 고객 명단을 추가를 해보죠. 21행과 22행에 두 건의 누락된 고객 명단 데이터를 추가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입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이 위에 두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게요. 두 건의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수량과 금액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M사 셀을 선택하고 F2키를 눌러서 수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가 추가로 입력이 되었지만 이렇게 합계 범위에는 변화가 없어서 총 수량을 다시 계산해 주기 위해서 범위를 드래그를 하거나 셀 주소를 새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예제 4분기 이 시트로 와서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표의 범위를 지정을 하고 피벗 테이블 단축키 Alt N V를 눌러주세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 확인. 새로운 시트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나타나면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월을 열 영역으로, 고객명을 갑 영역으로, 그리고 판매 담당을 행 영역에 드래그해서 위치시켜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각 담당자별로 몇 명의 고객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고객 인원이 집계가 되었어요. 그럼 다시 피벗 테이블의 원본인 4분기 2 시트로 돌아와서 역시 동일하게 고객 명단을 추가 입력해 볼게요. 입력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21행과 22행 두 행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에는 2명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시트 1로 돌아와서 이 총 17명에 대한 값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 총 인원 17명에 대한 숫자에 변함이 없어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분석 탭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피벗 테이블 데이터 원본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현재 피벗 테이블이 계산되고 있는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처음 지정했던 범위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에 맞춰서 주소를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드래그해서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새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처음 지정했던 이 범위를 계속 데이터에 맞춰서 변경을 해줘야 돼서 너무 불편했어요. 이럴 때에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엑셀표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엑셀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예제 4분기 3시트에 엑셀표를 적용을 해볼게요. B3부터 J20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 탭에 표 그룹에 표를 선택을 합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범위를 한번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엑셀표가 만들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엑셀표를 만들게 되면 이런 서식이 사용이 되는데 이 표의 스타일은 이 디자인 탭의 표 스타일 그룹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의 속성 그룹에 보면
표 이름이라고 있어요. 표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표에는 표 1, 표 2 이런 식으로 표에 대한 이름이 붙지만 이 표 이름 상자에서 내가 직접 표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입력란에 VIP 고객 명단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지정한 엑셀 표의 이름은 셀 주소로 나타내기 힘든 동적 참조 범위를 대신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엑셀표에서는 수식을 사용할 경우 일반 셀 주소 대신 필드명을 수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M6셀을 선택하고 F6의 수량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셀 주소가 F6이 아닌 VIP 고객 명단하고 대괄호의 골뱅이 모양하고 수량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셀 주소 형식이 바로 앞에 표 이름, 방금 우리가 지정했던 표 이름이 나타나고 그 뒤에 대괄호로 골뱅이하고 이 필드명이 표시가 된 거예요. 이어서 곱하기하고 G6셀을 선택을 해보죠. 역시 주소의 형태는 표 이름, 대괄호 안에 골뱅이하고 필드명이 보여집니다. 엔터. 수식 입력지를 확인을 해보죠. 지금 제가 M6셀, 표의 벗어난 범위에서 수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명 앞에 표 이름이 표시가 된 거예요. 하지만 같은 엑셀표 안에서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는 이 표 이름을 생략하고 이 뒤에 대괄호 안에 있는 필드명만 표시가 됩니다. 표 이름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M6셀에 느느라고 F6셀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대괄호 안에 필드명 앞에 골뱅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 골뱅이 표시는 이 수량이라는 필드 안에 해당하는 셀을 참조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 다시 M6셀에 느느라고 이번에는 이 F3 머리글에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아래로 향하는 검정 화살표로 변경이 됐을 때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셀 주소를 볼게요. 골뱅이가 없이 대괄호 안에 필드명만 표시가 되었어요. 이 두 차이는 지금처럼 열 전체를 참조하느냐 아니면은 필드에 해당하는 셀을 참조하느냐의 차이예요. 지금까지 알아본 엑셀표, 왜 사용해야 되는지 실전 활용법 소개할게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변경되는 내용에 맞춰서 자동으로 참조 범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제 4분기 4시트로 와서 M4셀의 총 수량을 계산을 해볼게요. sum 가로 열고 수량 머리글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아래로 가는 화살표로 변경이 됐을 때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총 수량이 계산이 되었죠. 이번에는 직접 함수식을 입력을 해볼게요. 총 금액에 sum N사셀은 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표 이름은 VIP 고객 명단 2입니다. 지금 이 워크시트 내에 있는 표의 이름이 모두 표시가 되는데 두 번째 고객 명단 2번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바로 모두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필드명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대괄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대괄호를 입력을 하는 순간 역시 이렇게 필드명 목록이 나타나져요. 우리는 이 금액을 열 지정자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골뱅이 없이 그냥 금액을 입력하고 대괄호 닫고 다시 한번 sum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총 수량과 총 금액이 계산이 되었어요. 지금 이 총 수량과 총 금액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표 아래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위에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값 붙여넣기로 붙여볼게요. 그리고 수량만 좀 변경을 해보죠. 추가된 데이터에 맞춰서 표의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된 거 보이시죠? 그럼 이 총 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총 수량이 192였었는데 새로 입력된 데이터에 맞춰서 수량과 금액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예제 4분기 5시트로 와서
표 안에 수식을 사용을 해볼게요. K3셀을 선택을 하고 필드명을 VAT 포함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엔터. 그럼 역시 내가 범위를 새로 지정하지 않아도 새로 입력된 내용에 맞춰서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K4셀을 선택하고는 금액 필드 곱하기 1.1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그럼 K열 전체에 수식이 한 번에 적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을 사용했을 때는 늘 아래 데이터까지 자동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채워줬지만 이렇게 엑셀표를 사용하면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아도 수식 한 번만으로도 자동으로 수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4분기 6시트를 볼게요. 표를 적용해서 사용하면 틀 고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표의 내용이 길어지면 보통 이 표의 머리글이 화면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 표의 머리글에 틀 고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표 범위 밖에 N16셀에 셀을 위치하고 화면을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화면에서 제목행이 밀리면서 표의 머리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럼 이번에는 셀을 이 표 안에 위치시켜 볼게요. 표 안에 셀을 클릭하는 순간 열 머리글에 ABC 이 주소 대신에 표의 필드명으로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선택한 셀이 엑셀표 범위가 아닌 곳에 위치하면 표의 머리글이 보이지 않지만 화면이 밀린 상태에도 내가 엑셀표 안에 셀을 위치시키면 이렇게 머리글에서 필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표에는 요약행을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표 안에 셀을 위치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표 스타일 옵션 그룹에 요약행에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표 데이터 가장 아래 이렇게 요약이라고 행이 하나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VAT 포함 금액의 합계가 계산이 되었어요. 각 필드는 이렇게 목록 상자를 열어서 평균이나 개수, 내가 원하는 계산 방식을 선택해서 결과값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계산 방식을 선택했을 때 수식 입력줄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109번 옵션을 사용한 서브토탈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때 직접 내가 이 서브토탈 옵션 번호를 입력해서 원하는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량의 최대값을 확인을 해볼까요? F23셀을 선택을 하고 목록 단추를 클릭하고 최대를 선택하면 이 전체 수량 중에서 가장 큰 값인 15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처음 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필드에는 자동 필터 단추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따로 필터 기능을 설정을 하지 않아도 필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 자동 필터 표시를 해제하고 싶다 하시면은 디자인 탭에 표 스타일 옵션에 필터 단추 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필터 단추 체크를 하고 이 필터 단추를 활용해서 판매 담당자 이준영의 실적을 확인해 보자. 이준영만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그리고 앞서 지정한 이 요약행에 이준영 담당자의 해당 데이터만 요약되어 나타납니다. 피벗 테이블이나 수식을 사용할 때 추가되는 데이터에 맞춰서 참조 범위를 일일이 변경해야 돼서 불편했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미리 피벗 테이블이나 수식의 참조 범위를 넓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느새 또 그 범위 이상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산에 오류가 났는데 이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오늘 알아본 엑셀표를 사용해서 업무의 효율을 한층 높이시길 바랍니다.